안녕하세요. 모토인사이드의 김경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주입니다. 요즘 생활운동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비만도 없고 또 병치료도 적은 아프리카 마사이족 걷기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사이족이 우리나라에 걷기 시범을 하러 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걷기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즐겁게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걷다 보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까지도 상쾌해지니까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준비한 모터인사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시간,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 최재희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재희 기자, 이번 주에는 자동차 업계에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들이 많이 열렸는데요. 화면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페라리의 599 GTB 피오라노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카 브랜드인 페라리의 공식 수입 업체 FMK는 11월 6일 신사동 도산대로에 페라리 전시장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한국 판매에 나섰습니다. 599 GTB 피오라노는 엔초 페라리 이후 가장 강력한 12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포뮬러1의 기술을 접목시킨 고성능 모델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3.7초에 불과하며 최고 속도는 330km에 이릅니다. FMK는 페라리 전시장의 오픈과 함께 성수동에 이탈리아 본사가 승인한 전문 서비스 센터를 갖춰 본격적인 국내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철저한 맞춤형 주문 판매 형식을 도입해 까다로운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브랜드 특성상 한정 생산하고 판매되는 경향을 이용해 소장품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7일부터 9일까지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2007 아우디 드라이빙 익스피어리언스를 개최했습니다. 아우디 드라이빙 익스피어리언스는 아우디가 제공하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초로 풀타임 사륜구동 콰트로를 개발한 것을 기념해 1981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아우디는 독일 본사에 드라이빙 스쿨 인스트럭터를 초청하고 참가자의 운전을 지도하고 교육하도록 해 참가자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안전하게 아우디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도로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거를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하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운전 자세나 그런 거 교육도 좋았던 것 같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이프티 존과 콰트로 존, TDI 존으로 이루어진 상황별 코스에서 아우디의 주행 성능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각 코스를 모두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기념품이 제공됐습니다. 킥스프라임의 조황우 선수가 11일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07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 클래스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해 우승 상금 3천만 원의 주인이 됐습니다. 투어링 A 부문에서는 종합 우승한 오일기 선수가 GM 대우 창단 첫 해의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규어의 XJR이 지춘이 패션쇼를 통해 최초 공개됐습니다. 스포츠카의 성능과 프리미엄 세단의 안락함을 동시에 지닌 제규어의 XJR은 탑승자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 장비를 갖춰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인 뉴 520i를 출시하고 11월 1일부터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28i를 6천만 원대라는 전략적인 가격으로 출시한 이후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위해 엔트리급 모델인 520i를 5천만 원대에 선보이며 5 시리즈의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GM대우의 SUV 윈스톰이 완성차 형태로 중국 시장에 수출돼 8일부터 현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윈스톰은 제너럴 모터스와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합작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 GM의 200여 개 영업소를 통해 15대 캡티바로 판매됩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Q7 모델의 트렁크 자동 개방 장치 제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22일까지 생산된 Q7 모델로 국내에서 판매된 576대가 해당됩니다. 이번 리콜은 트렁크 자동 개방 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기대할게요. 최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교통을 비롯한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는 모토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손영주 진행자가 직접 현장 취재를 담당했습니다. 네, 요즘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패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이패스는 최첨단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고 하시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모터포커스에서는 하이패스의 이용 방법과 혜택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모터포커스의 손영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이런 좋은 날씨에 나들이 가셨다가 교통체증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특히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정체될 때의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불편함을 조금 거둘 수 있는 무인요금 시스템 하이패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달리는 차 안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하이패스가 쾌적한 운전 환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가 첨단 무인 요금 시스템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이패스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또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이패스 시스템이란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 즉 전자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여 하이패스 차로상에 적외선 또는 주파수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달리는 차 안에서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자동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요금 수납 시스템입니다. 고속도로 영업소 지정체 해소를 통한 이용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하이패스는 2000년 6월 최초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3개 영업소에 설치돼 6개 차로가 개통되었고 금년 10월 31일 추가 개통으로 전국 144개 영업소 252개 차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전국 262개 영업소 593개 차로에 하이패스를 개통 운영 예정입니다. 네,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단말기를 구입하여 차량에 장착하고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에 요금을 충전하여 단말기에 꽂은 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이패스 장착이 참 간단한데요. 이 단말기나 카드 구입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하이패스 단말기는 저희 도로공사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공에서 보급하는 단말기는 전국 모든 영업소, 톨게이트 사무실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즉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플러스 홈페이지에서도 구입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hipassplus.co.kr입니다. 업체에서 보급하는 단말기는 업체 인터넷이나 홈쇼핑, 각 판매 업체 대리점 등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이 톨게이트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까지 있다면서요? 하이패스 차로를 정상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운행거리가 20km 이내 구간이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행료가 20%가 자동 할인됩니다. 이외의 시간대에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가 5%가 상시 할인됩니다. 또한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 요금 충전 시 금액에 따라
충전 금액의 최고 3%까지 보너스 충전됩니다. 청계에서 판교 등 연계 구간의 경우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과거에 하이패스가 시행된 적이 있긴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운전자들이 하이패스에 대한 미숙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이패스 민원을 총괄 처리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콜센터 1577-2504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톨게이트 사무실에도 하이패스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하이패스 궁금사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하이패스에 대한 이용률은 어떻고 전국에 몇 개 영업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10월 31일 전국 104개소를 추가 개통함으로써 전국 144개 영업소가 하이패스를 개통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평균 이용 차량 기준 약 93%의 차량이 이용하는 모든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개통이 완료된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전국 하이패스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2월 말 전국 262개 영업소 593개 차로에 하이패스를 개통 운영 예정입니다. 이용률은 수도권은 약 20%, 지방권은 3%에서 10% 정도이며 10월 31일 전국 개통 이후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1시간에 약 1,300대까지 통과하여 일반 요금소의 5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하이패스가 운전자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발전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건가요? 하이패스와 IT 기술이 접목하여 하이패스 고객에게 첨단 정보 제공을 위한 ECRM 구축은 물론 톨게이트 개념이 아닌 진출입이 자유로운 스마트 IC 등 유비쿼터스 고속도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 여러분들께 하이패스 이용 시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예, 첫째, 하이패스 차로를 진출입하실 경우에는 30km 이하로 진출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단말기에 꽂아 두신 전자카드가 제대로 꽂혀 있는가, 충전 금액은 잔액이 충분한가 등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이패스 차로에는 안전사고 및 미납 차량 예방 등을 위하여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등 위반 차량의 경우 차단기가 작동되어 본인은 물론 다른 고객에게까지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오니 꼭 이용 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패스 차량도 일반 차로로 진입하실 경우 통행권을 뽑고 반드시 일반 차로로 진출하시면서 통행권으로 통행료를 정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단말기를 57,000원에 임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2,280원으로 25개월간 임대하고 25개월 후에는 임대료 없이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보통 톨게이트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근데 하이패스를 달고부터는 표를 뽑거나 그 통행료를 계산하기 위한 시간이 줄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빠르고 편리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쓰는 거라 이제 지방 출장이 많아서 이제 겨울에 출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좀 할인도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 절약도 되고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통로는 다른 그 통로에 비해서 이렇게 막히지 않고 잘 통과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인된다 그래서 요금도 할인 받을 겸 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됐어요. 통행 요금과 함께 정체 시간도 줄여줄 수 있는 하이패스. 바쁜 한국인들에게 꼭 맞는 맞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빠른 고속도로를 열어줄 하이패스와 함께 기분 좋은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을 기해서 하이패스가 정국화된다고 하니까 설 연휴 교통소통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미리미리 하이패스 단말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을 위한 소중한 정보 전하는 모터라이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체험 교육을 하는 것은 어린이 정서 교육에 참 좋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 임상수 리포터가 자연인과 숲을로 둘러싸여서 타조들과 함께하는 웰빙 체험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임상수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터라이프의 상큼하고 섹시한 리포터 임상했어요. 그나저나 제가 타조 사파리에 갔다 온 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뭐 일단 PD님께서 편집하시는 것도 봤고요. 이렇게 대본에도 나와 있는걸요? 아유, 이렇게 되면 또 방송이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또 너무 표가 나잖아요. 이 딱딱한 분위기를 제가 부드럽게 업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시네요. 그렇죠. 그 우리 프로그램이 시사 정보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다소 그 딱딱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마다 상냥발랄한 임상수 리포터가 분위기를 그 북돋아주곤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김 의원님을 또 존경하는 거 알고 계시죠? 김 의원님의 칭찬을 얻고 모터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이색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타조 사파리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출발! 이곳은 저의 특별한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목을 180도 휙휙휙 움직이는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귀신이냐고요? 아닙니다. 25.4km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시력을 가진 타조인데요. 이곳이 바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타조 사파리입니다. 부와 권력, 행운의 상징 타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로 80년에서 90년을 장수한다는 동물.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타조의 모든 것을 타조 사파리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타조 사파리는 어떤 곳인가요? 네, 타조 사파리에 오면 우리 타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타조와 가깝게 해서 놀 수도 있고 네. 타조도 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타조 태어나는 과정도 네. 알 수 있고 타조 전체 타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드리고 하고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 와서도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알을 부화시켜서 그 아기 타조들이 깨어난다고 하는데요. 직접 볼 수 있나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쪽으로 가면은 어린 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와! 여기 되게 새끼 타조가 있어. 아기 타조. 너무 귀여워요. 생후 일주일 된 우리의 타돌이. 너무나도 귀엽고 작은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는데요. 보니까 몸이 고슴도치 같아요. 너무 귀엽고요. 아까 그 본 그 큰 타조들을 축소해 놓은 그 미니어처 같은데요. 이렇게 작은데도 있을 게 다 있네요. 발톱부터 귓구멍, 날개까지 마치 인형처럼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나요? 타조알이 얼마만큼 단단한가요? 예, 타조알은 우리 큰 타조 보면 엉덩이하고 땅 사이가 약 한 1m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애들은 서서 알을 낳아요. 네. 서서 알을 낳는데 저 우리 안에는 타조가 하도 단해서 다져져 가지고 돌처럼 단단해요. 네. 그런데 툭 떨어지다 안 깨집니다. 그만큼 단단하기 네. 때문에 이 타조알로 볼링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본 타조알은 정말로 크고 단단해 보였는데요. 얼마나 단단한지 기대하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한 200kg 정도 올라가도 깨지지 절대 안 깨집니다. 이 밟고 올라서도 요 위에 타조알을 놓고 예. 밟고 올라서도 200kg 했어도 절대 안 깨져요. 제가요 네. 올라서 봐도 될까요? 예, 됩니다. 올라서 제가- 보세요. 꽤 무게가 나가거든요. 무거운 리포터. 무거운 리포터 임상수의 대실험.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올라가도 끄떡 없더라고요. 정말 돌 같아요. 너무 딱딱해요. 좀 더 확실한 실험을 위해서 선생님의 눈을 피해 타조알을 떨어뜨려 보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그 단단함이 대단했습니다. 타조알로 볼링을 치기 전에 제가 기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타조알이 원형이 아니라 이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구멍도 없고 손가락에 구멍도 없고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스르륵 굴리면 된대요. 자,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자, 이쯤에서 또 내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저는 또 이미 경험을 해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스텝,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 스텝과 내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벌칙은 무엇이냐? 등장하세요, 좀만. 오늘의 벌칙은 무엇이냐? 오늘은 요 손에다가 이 타조 사료를 넣고 타조가 이렇게 여기 쪼아먹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 타조가 이게 치아가 없다고 해도 이게 빨래집게로 그냥 꽉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또 아프다네요. 이거 오늘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겠어요? 네, 오늘은 바로 이거 그냥
이렇게 가위바위보. 말아서 앞으로 살짝. 알겠습니다. 말이 많아. 스팸이 말이 많아. 아이고, 출연료도 못 받으면서 말이 많아. 자, 하겠습니다. 긴장하시고. 부드럽게. 타조 볼링의 1인자인 저는 당연히 스트라이크 처리를 했고요. 뭐지? 좋아. 긴장한 듯한 우리의 AD. 아쉽게도 2개를 남겼네요. 이겼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타조들보다는 조금 작고 애기 타조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어린 타조예요. 타조는 태어나서 1년이면 다 크는데 얘들은 8개월 됐어요. 네. 그리고 태어나서 1년 되기 전에는 우리 눈으로 봐서 암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성숙기가 다 완성되고 애들이 사람 말하면 어른이 됐을 적에 걸적에부터 수타조가 공격을 하지 우리 암타조들은 공격을 안 해요. 주둥이를 이렇게 주둥이를 잡으니까 얘네가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카메라를 쳐다보던 타조 어린이. 급기야 카메라를 공격하고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마이크와 먹이로 타조에게 장난을 쳤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죠? 냠냠 맛있는 고구마 줄기 먹기. 맛있게 먹던 타조들. 어머! 네, 여기가 타조 먹이주기 체험장입니다. 아까 그 볼링 했던 그 벌칙, 진 사람 벌칙 여기서 하겠습니다. 뭐 타조 먹이 주는 거를 좀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요. 네. 타조는 부리에 이빨 없어서 손을 물려도 손에 상처가 안 납니다. 네. 그런데 먹이를 주다가 타조가 내 손을 물었대서 겁나다가 손을 탁 채지 마세요. 채면은 긁힙니다. 긁혀요. 기스나요. 네. 그러니 타조가 내 손을 물었다 해서 겁나다고 채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애들이 물었다 금방 나요. 예. 그러니 사료를 잡고 손을 쫙 펴세요. 이렇게. 네. 쫙 펴고 멀리서 주지 말고 가까이 갖다 대세요. 가까이 이렇게. 자, 해보세요. 이거 많이 잡는 것 좀 봐. 손 안 물리려고. 아우, 이거 봐, 이거 봐. 어떻게든 안 물리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우리 AD. 아이고. 어땠어요? 해봐요. 해봐요. 아니, 벌칙인데. 벌칙인데. 별로 괜찮아요. 아, 이거 한 번 더 해도 되나? 피디님의 약하다는 말에 다시 한번 먹이 주기를 합니다. 딱 대고 있어봐. 기분이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좀 잘릴 줄 알았는데 있어요. 괜찮아요.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자, 이번에는 타조 타기 달리기 체험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막상 타조를 탄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아니 많이 긴장이 됐는데요. 타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용기 100배! 과감하게 도전해보았습니다. 네, 여기는요, 이 타조 타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타조가 다 서 있는데요. 선생님, 왜 타조 눈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런 걸 씌워놨어요? 네, 타조가 눈을 네. 가려놓으면 앞이 네. 안 보여가지고 네. 방향 감각을 잃어서 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애들이. 네. 그리고 우리 탈 적에 움직이면 우리 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눈을 가려놨습니다. 타조 타는 방법. 양쪽의 날개를 꼭 잡고 몸의 중심을 뒤로 한 후에 양발을 타조의 날개 안쪽으로 찰싹 붙이면 안정적인 자세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게 먹은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타조를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고, 결국에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우, 창피해요. 저를 대신해서 우리의 AD가 타조를 타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조금은 무서운가 봅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자세로 멋지게 타내는 우리의 AD! 멋지다! 여기가 몽고촌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옛날 몽고 사람들이 살던 그 형태 그대로 네. 수입해 와서 우리 손님들에게 숙박을 하는 게 타조 사파리의 숙박 시설인 몽고촌은 몽고 사람들의 주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타조 농장에서 타조들과 재밌게 놀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배고파서요. 여기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서 들어와 봤거든요. 오늘 타조 요리를 소개해 주실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타조 요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타조 요리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타조가 바다고기하고 육지고기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회로도 드셔도 되고 그 구이로 드셔도 되고 찌개, 전골 이런 걸로 드셔도 돼요. 아, 그런데요. 네. 이 타조 요리의 그 장점, 어떤 점에서 좋은지 뭐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예, 타조는 뒤꿈치를 항상 들고 달기 때문에 몸에 기름기가 없어요. 소고기 한 5분의 1 정도밖에 지방이 없거든요. 네.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아요. 그 타조알이 예, 타조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예, 아유, 이 알이 구궁. 보통 계란을 깰 네. 때 이렇게 뭐 탁 깨가지고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얘는 어떻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깨야 되나요? 두께가 한 3mm 정도 되는데 네. 그냥 잘 안 깨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머, 이 망치. 예, 망치입니다. 엄청난 크기만큼이나 대접에 가득 찰 정도로 정말 양이 많았는데요. 저 정도의 양이면 성인 10명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색깔은 달걀보다는 좀 연한 것 같죠? 보기에도 부드럽고 맛있어 보이는 타조알 후라이. 그 맛이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어떠세요? 아,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네. 예. 먹으면 굉장히 포만감이 있고 오랫동안 든든해요. 타조 요리로는 타조 육회와 타조구이, 그리고 타조 버섯 전골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아주 즐거운 시식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육회 같아요. 예, 육회예요. 네. 드셔보세요. 계속 씹혀요. 그리고 예. 오래 씹을수록 뭔가 그 고소한 육즙이 육즙이, 계속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씹을수록 나오는 육즙의 맛이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이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타조를 쓰나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사이 알이나 이런 종족 보존 그쪽으로 영양분을 쓰기 때문에 번식기가 들어가기 전에 타조구이를 먹을 때는 보셨죠? 소고기를 먹을 때처럼 살짝만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 맛도 안 볼 순 없겠죠? 육즙이 뚝뚝 떨어져. 와. 고소하고 담백하고 부드럽고 입안에 육즙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기 지금 맛있게 전골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요리인가요? 이제 타조 버섯 전골 해갖고 네. 국물도 이 타조 뼈로 우려낸 육수 국물이고요. 고기하고 야채하고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타조는 이 날개가 부러져도 금방 붙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칼슘을 붙여주는 것보다 우리 칼슘을 붙여주는 황체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프로게스테론이. 네. 그게 많다 보니까 이게 가서 착착 늘러붙어요. 우리도 이런 거 고기나 알이나 이제 즙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요. 네. 뼈가 튼튼해진다는 건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웬만한 잔병치레 안 해요. 타조의 뼈를 우려낸 육수로 만든 타조 버섯 전골. 그 진한 육수의 맛이 아직 조금 덜 끓었군요. 그래서 이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줘요. 부와 권력, 행운의 상징으로 로마, 중국 황제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타조 가죽과 타조 깃털.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타조들을 만나서 즐거운 체험도 하고 나서 제가 또 요리를 먹으려고 하니까 타조들에게 약간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아주 특별한 날 가족과 또 연인과 또는 친구와 함께 이런 특별한 여행 즐기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Falling through the door, flying across the floor.
타조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가족들과는 나들이도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자연 체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즐거운 주말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타조화를 가지고 하는 이 볼링 게임은요, 정말 특이하고 아주 이색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말에는요, 즐거움이 가득한 이 타조 사파리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봐야겠습니다. 임상수 리포터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활기찬 소식과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저 모터라이프의 섹시한 리포터 임상수. 다음 주에 또 다른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필라테스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는 흉복식 호흡을 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필라테스 동작은 가정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필라테스 동작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필라테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 건강한 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운동을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really know you're down in old Brazil. You can tell you're down in old Brazil. Down in Brazil, they never heard of win or lose. If you can't feel, then all those cafe au lait girls in high heel shoes will really cure your blues. It seems they all just aim to please. Those women sway like wind in the banana trees. Then you know you're down in 평소 건강했던 피부도 과일 환절기에 접어들면 건조함과 각질의 들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때 무리하게 문질러 닦아내는 데 신경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피부 노화, 기미 발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첫째, 강한 세안은 피하고 가급적 밀크 타입의 클렌싱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둘째는 일주일에 1회 정도 가벼운 디크리징젤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각질화를 유도하고, 셋째는 콜라겐이나 히아루론산, NMF 등이 함유되어 있는 리포점 형태의 에센스를 사용해서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넷째, 반드시 모이스처 크림을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 사항이고, 갑작스러운 피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고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다 보니까 어느덧 초겨울 문턱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맘때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와 다양한 행사가 많은 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웃을 위한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또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시는 것도 참 좋을 듯 싶네요. 저희 모토 인사이드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